그래서 회사가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 조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별도 언급 없으면 여기에 있는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총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총원가. 왜냐면 제조간접비 비례배부법이면 제조간접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총원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하고 있었는데 얘를 전에 매출 원가 개정에서 조정한다면 이라는 건 매출원가 조정법을 적용한다면 뜻이죠. 적용한다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거기에 판관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매출원가의 영향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요 세 가지를 고려해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매출원가 조정법과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의 차이니까 매출 원가 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여러분들이 배부 차이가 과대배부냐 뺀다, 과소배부냐 더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과대배부액이 80이래. 그럼 뺀답니다. 빼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이면 80만 원을 전액 매출원가에서 빼요. 얘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뺍니다. 전액 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80만 원 늘겠죠. 맞죠? 영업이익이 80만 원 늘 거 아니에요. 매출원가에서 다 빼버리니까. 증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총원가 비례배부법이면 매출원가의 일부만 분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과대배부액이 80만 원이죠. 그럼 우리 아까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의 총원가 중에서 해당 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우리가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전체 총원가가 400이죠. 전체 총원가 400에서 매출원가의 총원가. 그러니까 여기는 기말제공, 기말제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물음에서 영업이익을 물어봤거든. 영업이익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러분들 기말제공부터 구하고 기말제부터 구해봐야지. 이거는 뻘짓은 아니지만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계산 문제 보실 때는 물음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물음부터.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그냥 매출 원가의 배부대, 매출 원가에서 조정대래만 구한 거야. 그래서. 됐죠? 그럼 전체 총원가 400만 원 중에서 매출 원가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게 200이잖아요.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으로 과대배부에 80만 원 조정한다면.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될 금액은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이면 40만 원이 차감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증가되는 거예요? 40만 원. 비용이 줄면 이익이 40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내가 총원가 비례배부법 했다면 영업이익이 40 증가했을 건데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하면 영업이익은 80 증가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40만 원만큼 증가하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되셨어요? 어떻게 보는지?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자, 여기 보이시죠? 매출 총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이래요. 매출 총이익. 그럼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 영향 주는 게 요 배부법에서는 매출원가잖아요. 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이니까. 그죠? 보시면 자, 지금 세 번째 줄에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이 120이래요. 근데 위에 보니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다음과 같대요. 다음과 같다라는 건 요 100만 원의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부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보다 실제 발생이 크잖아요. 그럼 어떤 배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요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고, 왜냐 문제에서 요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다음과 같다.
맞죠? 그럼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100만 원이란 얘기고요. 근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120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소배부. 맞죠?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보다 20만 원만큼 적게 배부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0만 원만큼, 이거 좀 지우고, 20만 원만큼 과소배부된 거예요. 맞죠? 그럼 과소배부됐으니까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늘린다. 적게 배부돼서 늘려야 돼,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응. 그러면 이거를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례배부법 매출원가. 비례배부법도 매출원가에 일부 비례해서 배부해 주는 거잖아요. 일부 증가하겠죠. 늘리는 거니까. 근데 매출원가 조정법은 전부 여기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가 전부 증가하는 거고. 맞죠? 전부 증가. 근데 영업의 손익법은 뭐냐면 지금 비용을 늘리는 거잖아요. 비용을 늘리니까 얘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영업의 비용. 그죠? 영업의 비용.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의 손익법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매출 총액에 영향 하나도 안 줘요. 그렇죠? 얘는 영향 하나도 안 주고 얘는 일부 영향을 주거나 전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매출 원가가 는단 말이에요. 일부 늘든 전부 늘든 매출 총이익은 줄어요. 줄지만 얘는 매출 총이익이 줄지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매출 원가의 조정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의 손익법이 답인 거야, 1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과대배부면 답이 몇 번에 과대배부면 답 몇 번? 과대배부면.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매출원가 조정법이 과대배부면 빼니까. 매출원가에서 20만 원 다 빼면 매출 총액이 20만 원 올라가겠지. 그때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심? 음. 자, 이제 8번. 보니까요.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이 가장 크게 계산된대요. 됐죠? 자산가액이 가장 크게 계산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대배부야. 과소배부야. 그럼 과소배부면 늘리잖아요. 그럼 자산을 일부 늘리는 게 비례배부법이죠. 그래서 과소된 경우에는 비례배부법이 가장 커요. 자산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과소배부면 우리가 늘려야 되잖아요. 늘리면 비례배부분 일부 자산 다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의 손익조정법과 매출원가 조정법은 자산에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자산의 일부 더하는 비례배부법이 네, 자산가액이 크지 가장.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과대배분 빼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비례배부법은 이제 빼야 되니까 자산이 빠져요, 이제. 자산이 빠지자. 자산을 빼면 얘는 자산이 줄어요. 맞죠? 자산이 줄는데 영업의 손익법과 매출원가 조정법은 자산에서 안 빼잖아요. 맞죠? 안 빼니까 과대배부되면 매출원가 조정법이나 영업의 손익 조정법이 우리가 자산을 과대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계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린다, 더한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뺀다, 더한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과대배부됐으면 빼야 되니까 자산에서 빼는 놈이 당연히 자산이 줄지. 근데 영업의 손익법, 매출원가 조정법은 자산 안 줄이잖아요. 안 줄이니까 자산이 과대배부됐을 때 큰 거는 매출원가 조정법이나 영업의 손익법이고. 오케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하는 자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비례배분법은 자산에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산에서 뭔가 할 때는 우리가 과대배분면 자산에서 빼는 거고, 과소배분면 적게 배분됐으니까 자산을 늘리는 거고. 그러니까 과소배분면 자산을 일부 늘리는 게 자산을 아예 안 늘리는 애보다는 자산이 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과대배분면 우리가 빼야 되니까 자산을 아예 안 빼는 놈이 자산을 일부 빼는 놈보다 자산이 크겠지. 요렇게. 실제 기출문제 제가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논리적으로 오죠, 논리적으로. 각 방법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했던 더한다, 뺀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됐습니다.